자, 기말 수정분기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말에 해야 되는 분기들이 되게 많은데, 다섯 번째는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정이에요. 자, 여러분, 대손 충당금이란 건 어떤 거였죠? 자, 우리가 대손이란 것은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인데, 이거를 대손이 확정난 시점에서 대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계에서는 결산할 때 대손을 예상해서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어, 미리 예상을 했다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우선 상계하는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말 시점에 우리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을 미리 예상해서 예상입니다, 여러분. 미리 예상해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이때 여러분 우리가 대손을 예상할 때 추정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채권 잔액 비례법으로 우린 시험이 나옵니다. 채권 잔액 비례법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 잔액에 대해서 과거 경험을 토대로 대손 추정을 해서 그 대손 추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손 추정을 한 다음에 자, 이 대손에 대한 것은 매년 말 대손 충당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기존에 있다고 한다면 이걸 빼고 나머지를 추가로 보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회계 처리 방법을 보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숫자를 제가 넣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 잔액이 1,000원인데 과거 경험을 토대로 회수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추정률이 10%였다. 그러면 100원을 회수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충당금이 지금 잔액이 작년에 잡아놓은 게 30원이 남아있다. 그러면 70원만 추가로 더 보충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전체 100원의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도 기말에 하는 수정분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손 추정액에 채권 잔액의 추정률을 곱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음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그럼 이때는 충당금의 잔액이 전체 우리가 대손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장부에. 그러니까 이때는 대손 충당금을 차변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대략.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해서 충당금을 대략 줄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히. 지금 채권 잔액이 1,000원인데 지금 대손 추정률을 10%로 했어요. 그러면 100원을 대손을 예상한 건데 전년도에 잡아놓은 충당금 잔액이 120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대략 마이너스 20원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때는 충당금 100원을 쌓으면 되는데 120원의 충당금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 충당금을 줄여주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해서 충당금을 환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대손 충당금 환입에 대한 계정 과목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이게 만약에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과 같은 매출 채권에 대한 환입이었다. 매출 채권 관련된 대손 충당금의 환입이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차감으로 기록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데 그걸 환입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미소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소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대손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걸 환입한 거니까 그때는 영업 외 수익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체크를 꼭 하고요.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12월 31일 날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이 있었고 단기 중에 48만 원의
대손이 확정됐대요. 대손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럼 대손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은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를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1,000만 원에 1% 하면은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10만 원인데, 자, 총 10만 원을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쌓으면 되는 건데, 지금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 있었는데, 대손이 나서 48만 원을 충당금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걸 설정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만 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될까요, 여러분?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2만 원이 있다. 설정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만 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에서 2만 원이 기존에 있으니까 얼마를 더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만 원을. 이렇게 해서 보충해서 우리는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만 원만큼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대손 충당금이 지금 2만 원이 있는데 8만 원을 더 집어넣은 거니까 대손 충당금은 결국에는 이 대손 추정한 금액 10만 원으로 딱 맞춰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손익의 정리라는 주제로 제가 어,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뭐 1.5배속이나 이렇게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손익의 정리라고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 손익이라는 거는 수익과 비용을 손익이라고 해요. 수익과 비용. 그럼 이 수익과 비용은 뭐 정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어요. 그죠? 자,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인식할 때 현금 기준으로 기록하지 않고요. 발생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인식을 해요. 그러면 현금 기준이 뭐고 발생 기준이 뭐냐 하면 현금 기준이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을 기록하고 현금이 나가면 비용을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발생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거래가 발생됐을 때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방식이 발생주의예요. 우리 회계는 철저한 발생주의로 기록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연이라는 개념과 발생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한번 봐요, 여러분. 올해 4월 1일에 1년치 이자 12,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여러분 친구한테. 그리고 한 달에 1,000원씩 받기로 하고 12달치 12,000원 1년치 이자를 내가 4월 1일 날 돈을 빌려주고 4월 1일부터 내년도 차기 3월 31일까지 1년치 이자 12,000원을 선불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장부에다가 올해 당기 4월 1일 날 현금 12,000원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자산의 증가 12,000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자 받은 거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12,000원의 이자 수익 기록한 거를 그대로 그냥 마감해서 결산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손익계산서의 이자 수익은 12,000원으로 보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12,000원의 이자 수익은요. 여기 그림 봐봐요.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차기 3월 31일까지 12달치에 대한 이자 수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12,000원 중에 여러분 차기년도 1월부터 차기년도 3월까지 3개월에 대한 3,000원에 대한 내년도에 속하는 이자 수익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내년도 3,000원의 이자 수익까지 올해 수익으로 다 인식이 되니까 올해 단기에 정확한 수익을 보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수익과 비용은 기간에 따라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 내년도에 속하는 수익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내년도 수익이니까 내년도 수익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이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넘긴다는 거예요. 넘긴다. 그럼 어떻게 넘겨요, 여러분? 자, 올해 12월 31일 결산할 때, 이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때 12월 31일 결산을 할 때 혹시 이 수익 중에 내년도에 속하는 이 녹색깔의 수익 3,000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3,000원의 이자 수익을 차변으로 취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부채. 자, 여러분 왜 선수 수익이 부채일까요? 자, 내년도에 받을 걸 미리 받은 거예요. 우리 선수금처럼 선수 수익도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이해될까요, 여러분? 부채가 된다는 거죠. 선수금처럼 부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수 수익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수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수익의 이연.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자, 이자를 우린 받았잖아요. 근데 상대편은 이자를 준 거잖아요. 그럼 상대편에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까요? 이자 비용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차입자 입장에서는 올해 당기 4월 1일 날 1년치 이자 12,000원을 현금으로 다 준 거예요. 그 분기를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이자 비용 12,000원, 대변의 현금 12,000원 이렇게 분기를 했어요.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이대로 그냥 12,000원을 이자 비용으로 마감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마감한다? 그러면 올해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이 12,000원으로 보고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12,000원 안에는 여기 지금 내년도 차기년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대로 마감해버리면 내년도 비용을 올해 비용으로 보고를 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1년 단위로 수익과 비용을 나눠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용을 정리해 주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우선은 차변에 있던 이자 비용 12,000원 중에 3,000원은 올해 거예요, 내년도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대변으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급 비용이라고 해요. 무슨 비용이요, 여러분? 선급 비용. 내년도의 비용을 올해 미리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급 비용은 선급금처럼 성격이 자산이에요. 선급 비용은 선급금처럼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줘야 될 걸 미리 줬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급 비용은 자산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비용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 중에 내년도의 비용을 미리 준 게 있다 그러면 결산할 때 비용을 줄여주고 선급 비용으로 해서 비용을 이연시키라는 얘기예요. 넘기라는 거예요. 내년도의 비용을 미리 줬으면 내년도 비용으로 이연, 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수익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은 선수수익, 비용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은 선급비용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럼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만 이런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헷갈려 하실까봐. 이 성수 수익과 성급 비용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우리 수익 비용 계정 과목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우리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거. 임차료. 그죠?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임대료. 그렇죠? 임차료, 임대료.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임차료, 임대료, 또 수수료 비용,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수수료 수익,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 수익, 수수료 비용, 또 보험료. 자, 이런 것들은 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나 수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연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익의 경우에는 선수 수익으로, 비용의 경우에는 선급 비용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밑에 보니까 케이스 1입니다. 자, 12월 31일. 자, 2025년도 4월 1일에 1년분에 해당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인 임차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대요. 근데 이 임차료는 올해 25년도 4월 1일부터 내년도 2026년도 3월 31일까지 1년간의 임차료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2025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25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올해 4월 1일 날 임차료 1,200만 원 1년치 임차료를 다 비용 처리했지만, 이게 내년도 3월 말까지니까 1,200만 원 중에 3개월치는 내년도 거잖아요. 그쵸? 내년도의 임차료 비용인데 미리 지급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임차료라는 비용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취소해주고 이거 내년도 거야 라고 비용을 이연시켜줘야 돼요. 이거 우리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비용을 이연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케이스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또 어떤 건가요? 자,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의 상세 내역이다. 25년도 12월 31일 기말 결산 분계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자, 올해 25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 요 기간에 대해서 1년치 이자를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대요. 이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7월 1일 날, 25년도 7월 1일 날 차변의 보통예금 300, 대변의 이자 수익 300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끝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이자 수익 300만 원 안에는 내년도 6개월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 마감하게 되면 2026년도에 이자 수익 150만 원이죠. 12달에 300이니까 6개월 치면 150만 원 내년도 거까지도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변에 있던 이자 수익을 차변으로 취소시켜 주시고 대변에 이걸 뭐라고 한다? 내년도 수익으로 이연시켜 주세요. 이 수익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그렇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12월 31일 날 2025년도 12월 31일 날 기말 수정 분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손익의 이연이라는 거 우리가 봤다면, 지금 봐야 될 건 손익의 발생이에요. 손익의 발생이라고도 하고, 손익의 예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차기 3월 31일에 1년분 이자 12,000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단기 말에 현금 수치가 없다 하더라도 단기에 발생된 손익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단기 올해년도 4월 1일 날 4월 1일 날 내가 돈을 빌려주고 4월 1일부터 내년도 차기 3월 31일까지 1년치 이자 12,000원을 내가 받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언제 받기로 했냐면 차기 년도 1년이 되는 날 3월 31일 이 시점에서 내가 이자를 후불로 받기로 한 거예요. 후불로.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올해 단기 12월 31일 요 기말에 이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왜? 내년도 3월 말에 이자를 받기로 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4월부터 3월까지 1년치 이자가 12,000원인데 내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몇 개월이죠, 여러분? 9개월을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나는 1년치 12,000원 중에 1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00원 중에 이 9개월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아직 받기로 한 날만 안 된 것뿐이지. 그럼 나는 12,000원 중에 이 12개월치 12,000원 중에
9개월이 이미 경과됐으니까 9천원만큼의 이자 수익이 발생됐다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 돈은 받지 않았죠. 그죠? 이때 쓰는 게 바로 미수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미수 수익은 여러분 자산이에요, 자산. 미수금처럼 내가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수익, 자산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여러분, 내년도 차기 3월 31일 날 12,000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12,000원 현금 들어온 거 다 2,000, 차기 년도에 이자 수익으로 다 잡을 건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차기 년도의 이자 수익은 이 3개월치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3,000원만 그 다음 연도의 이자 수익이고, 근데 12,000원이 들어왔다는 건 이 9,000원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전년도에 우리가 수익을 예상했던 미수 수익을 회수한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산할 때 수익을 예상해서 미수 수익,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수익의 예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수익의 예상. 그래서 수익의 예상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바로 미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즉 이자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자를 1년 후에 3월 31일 날 12,000원의 1년치 이자를 후불로 주기로 했어요. 내가. 자 그러면 단기 12월 31일 날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차기 3월 31일 날 12,000원을 한 번에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단기 12월 31일 요 시점에서, 그죠?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내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돈을 빌려 쓴 거니까 1년에 12,000원의 이자 비용을 주기로 한 거니까 9,000원의 이자 비용이 이미 발생됐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만큼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아직 지급은 안 했으니까 이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부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부채. 미지급금처럼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9,000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차기 년도 3월 31일 날 12,000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갚았대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금이라는 자산이 12,000원 나갔죠? 그럼 현금 나갔다고 해서 이걸 다 이자 비용 12,000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차기 년도의 이자 비용은 요 1, 2, 3월 달 3개월치 3,000원만 발생한 겁니다. 9,000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데요? 그렇죠. 전년도에 미지급 비용으로 기록해놨던 부채를 상환한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걸 우리는 비용의 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의 예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수익의 예상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은 미수수익. 비용의 예상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 근데 여러분 이 예상이라는 단어를 발생이라고도 불러요. 네, 이렇게 혼용해서 쓰니까. 근데 이해할 때는 이 예상한다라는 이 뉘앙스가 더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예상 또는 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한번 관련된 문제 케이스를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분개하고 반영 후의 당기 순이익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패턴의 문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자, 주식회사 항공의 2025년 결산 정리 사항 반영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점 두 개 있죠? 이 두 가지 거래를 반영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이 50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보니까 첫 번째는 단기 발생분 이자 수익 2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요. 단기 발생된 이자 수익이 있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고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발생된 거니까
이 기록을 안 한 거죠. 그럼 만약에 미수 수익 2만 원, 이자 수익 2만 원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이 분기를 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월 급여 발생분 4만 원이 있는데 이걸 기록하지 않았대요. 자, 지급일은 내년도, 올해가 단기가 2025년도라고 치면 단기가 2025년도입니다. 여기 써 있죠? 2025년도인데 이게 내년도 1월 10일 날 급여를 주기로 하다 보니까 12월 달 급여 발생된 거를 기록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회계는 현금이 나가야지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급하는 날짜는 내년도 1월 10일이지만 지금 12월 달 발생된 급여 비용이 4만 원이면 우리는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생주이기 때문에. 차변의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됐고 아직 지급해야 될 날짜는 안 됐지만 비용이 발생됐고 비용이 예상이 되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계를 추가하게 되면 급여라는 비용이 4만 원이 비용이 커질 거 아니에요? 비용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은 그렇죠. 차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감소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럼 이 분계를 하고 나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50만 원, 수정 전 50만 원에다가 이 미수 수익에 대한 이자 수익 2만 원 더하고 미지급 비용에 대한 이 급여 비용 4만 원 빼면 52만 원에서 4만 원을 빼면 그렇죠. 48만 원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나요, 여러분? 유동부채, 또 퇴직금, 외화채권 채무, 법인세, 매출원가 이렇게 해서 또 다양한 내용들이 몇 가지 남았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 우선 이번 시간은 수익과 비용, 손익의 정리까지 한번 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